이번 시간에는 평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수학 1에서 다 배워서 알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과 다른 직선이 아니라 똑같은 개념의 직선인데 다만 표현을 벡터를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것만 바뀌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U의 평행한 직선 L의 이제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점 A를 지나면서 벡터 U의 평행한 직선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직선이 될 텐데 이 직선을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A 벡터의 위치 벡터, 즉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A로 하는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P점의 위치 벡터, 즉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P점으로 하는 이 벡터를 P 벡터라고 뒀을 때 이 P 벡터를 A 벡터와 U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결국 이 A와 P 벡터, A점을 C점으로 하고 P점을 종점으로 하는 요 AP 벡터가 벡터 U에 평행하니까 이 AP 벡터라는 놈은 결국 U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이 AP 벡터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요. 결국 P 벡터 빼기 A 벡터가 T 곱하기 U 벡터가 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는 놈이 이 P 벡터라는 놈은 A 벡터 플러스 T U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관계식 자체를 얻어내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당연히 T는 실수가 됩니다. 자, 이때 벡터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다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선이 요 U가 가리키는 방향과 평행하기 때문에 얘를 방향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선생님 뭐가 여기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란 뜻인가요? 할 텐데 얘네들이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직선의 방정식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을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나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보이게 해볼까요? 여기서 P점은 X, Y라고 하고요. 이 U 벡터를 U1, U2 벡터라는 위치 벡터로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을 X1, Y1이라는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요 관계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즉 X, Y라는 이 점은 X1, Y1이라는 점에다가 여기 T배의 요놈이니까 T 곱하기 U1, U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X1 플러스 TU1이 되는 거고 Y1 플러스 TU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두 놈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X1 플러스 TU1이 되는 거고요. Y는 Y1 플러스 TU2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친숙한 형태의 방정식을 얻어내려면요.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 요 X와 Y의 관계식만 얻어내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P점이 직선 L 위에 놓이는 점이니까 이 X, Y의 자취의 방정식, 즉 X와 Y의 관계식만 얻어낸다면 그놈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이 두 놈의
똑같이 TT 요놈이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당연히 여기서 T라는 놈은 X 빼기 X1을 U1으로 나눠준 놈이 되고요. 여기서 T라는 놈은 Y 빼기 Y1을 U2라는 놈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양변을 U1, U2로 나눴으니까 U1도 0이 아니고 U2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요 두 개가 TT로 똑같으니까 요 두 개를 같다라고 놔주시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 관계식을 정리하면 y 빼기 y1이라는 요 놈이 u1분의 u2 곱하기 x 빼기 x1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놈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점 x1, y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인 u1분의 u2가 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A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x1, y1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u 벡터라는 요놈과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직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 끝점을, 요 벡터의 끝점을 u라고 했을 때 OU 직선의 기울기와 AP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데 이 U의 좌표가 U1, U2니까 요 OU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U1분의 U2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울기가 U1, U2이면서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단순히 이렇게 표현한 놈이 결국은 이 P점의 X, Y의 관계식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는 U1도 0이 아니고 U2도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했지만 만약에 U1이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0이라면 X는 X1이고 Y는 Y1 플러스 T U2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U1이 0이고 U2가 0이 아닐 때면요. 결과적으로 X는 X1이 되고 Y는 Y1 플러스 T 곱하기 U2가 되는데요. 곱셈입니다. 자, 그럴 때 이 Y1과 U2가 뭔지는 상관없이 이 T가 실수 전체 값을 갖기 때문에 이 Y1 플러스 T U2라는 요놈은 실수 전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Y가 실수 전체 값을 가지면서 막 변할 때 X는 줄기차게 X1 값만 갖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X, Y는 요 X축의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X1 위에 놓이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P점이 나타내는, P점이 그리는 도형이 X는 이꼴 X1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U1이 0이 아니고 U2가 0이라면 그 얘기는 X는 X1 플러스 T U1이 된다는 얘기고 Y는 Y1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지면서 막 변할 때 Y는 줄기차게 Y1 값만 갖는다. 결국 이 P가 나타내는 직선은 X축에 평행한 Y는 Y1이라는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선생님 U1과 U2가 모두 다 0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U1과 U2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U1, U2가 모두 다 0이란 얘기는 U벡터가 0벡터란 얘기고요. 그렇다면 U벡터에서 방향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U벡터와 평행하다라는 직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0벡터가 아닌 벡터 U라는 이러한 조건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설명 다 드렸습니다. 1번, 그 다음 2번도 역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다 드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 하면 이제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뭐라고 놨을 때 P라고 놨을 때 이 P 벡터라는 놈은 그죠? 한 점을 나타내는 벡터, 예를 들면 이 벡터를 OA 벡터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기 쉽게 요 놈을 A 벡터, 그 다음에 요 놈을 B 벡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 요 놈은 A 벡터 플러스 T의 U 벡터. 근데 이 U 벡터가 방향 벡터잖아요. 근데 이때 이 직선은 어떤 벡터에 평행하냐 하면 당연히 A, B를 지나가는 요 A를 시점, B를 종점으로 하는 요 벡터에 평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다시 나타내면 A 벡터 플러스 T배의 요거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1-t의 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T배의 B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맞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더라 이겁니다. 자, A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1-t 보시고요. 그 다음 B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t를 보시면 놀랍게도 이 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위치 벡터 종점이 나타내는 자취라는 단원에서 우리 배웠었어요. A 벡터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B 벡터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더해서 항상 1이 되며 얘네 각각은 실수 전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놈은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이 직선이 된다. 요 A, B를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요 놈으로 나타내보면 성분으로 나타내보면 x, y라는 놈은 요 놈이 이제 x1, y1, 요 놈이 x2, y2니까 1-t의 x1 플러스 tx2 컴마 컴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t의 y1 플러스 ty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x라는 놈은 다시 쓰면 요거 t로 묶어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x2 빼기 x1의 t가 되고 플러스 x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y는 똑같이 y2 빼기 y1의 t 플러스 y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 넘겨서 정리하면 이놈 x1이 넘어가면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x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넘겨주면 y 빼기 y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t라는 놈이 뭐가 되냐 하면 t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x2 빼기 x1 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x1이 되고 그 다음 요 밑에서 t는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가 서로 똑같다라고 논다면 누가 얻어지는 거예요? 결국 요 식이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식이 얻어집니다. 당연히 이때도 x1과 x2는 서로 다르고요. y1과 y2가 서로 다를 때에만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 하면 이거 뭐예요? y 빼기 y1이라는 놈이 y 빼기 y1이라는 놈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1이죠. 이게 뭔데?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인 그러한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선의 방정 형태를 요 벡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x1과 x2가 다를 때에도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를 때가 아니라 같을 때. 그러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오고 y1과 y2가 같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y축의 수직인, 즉 x축의 평행한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벡터로 표현한 놈을 성분을 이용해서 바꾸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직선의 방정식도 얻을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점 마이너스 4,5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2,7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아는 대로 가자면 이 p 벡터라는 놈이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4,5를 지나가면서 t배에 방향 벡터가 2,7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t-4,7t 플러스 5라는 이런 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p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t라는 놈은 2분의 x 플러스 4, t라는 놈은 얼마? 7분의 y-5가 되는 거고 이거 둘이가 tt로 같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4는 7분의 y-5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방향 벡터가 2,7이면 무조건 2분의 equal 7분의를 쓰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x 플러스 4. 왜냐하면 마이너스 4일 때 0이 되는 그 놈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y-5. 왜냐하면 y가 5일 때 0이 되는 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2번 보자. 1,4를 지나고 벡터의 평행한 직선 그랬는데 방금 배운 대로 가자면 0분의 equal 마이너스 3분의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은 x 빼기 1, 이쪽은 y 빼기 4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0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방향 벡터가 0과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딱 이렇단 얘기죠. 여기가 이제 0,0이고 여기가 0,-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랑 평행해봤자 x축의 수직인 놈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축의 수직인 놈이니까 결국은 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x는 일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1,4를 지난다면 x는 equal 1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런 룰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룰은 필요가 없고 그냥 0분의 x-1이 나오면 분모가 0 되는 놈에 분자가 0 되는 고식, 즉 x는 equal 1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점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방향 벡터부터 구해주시면 당연히 방향 벡터 u라는 놈은 그냥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ap 벡터, ab 벡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해주시면 요놈에서 요놈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1이라는 방향 벡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8분의 equal 1분의 이거 먼저 써주시고 이 두 점 중에 어떤 점을 지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x 빼기 2, 그 다음에 y 빼기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이놈은 y는 2니까 그지?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 성분 중에 한 놈이 0 되는 경우는 그 직선이 x축의 수직인지 x축의 평행한지만 파악을 하셔서 분모가 0 될 때 분자가 equal 0 되게 만드는 고식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